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과 우리 사이에 이제 다양한 접촉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나왔군요. 자, 최근에 베이징에서 탈북한 북한 관리가 있는데 내 임무는 김정은 일가의 무병 장수를 탐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북한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지내셨던 분이죠. 조수아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있었던 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간 북한 근로자들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북한 주민들의 음성 저희가 입수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잡비 천원 가지고 살았는데 그거만 올렸대. 그거 좀 알아. 내 새끼를 위해서 떠난 놈이야. 민족을 위해서 해먹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자, 지금 들려드렸던 것은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음성을 저희가 이제 녹음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건데요. 어떠십니까? 저게 지금 나오는 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이게 네. 지금 제대로 지금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네. 워낙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네. 전에도 이게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러시아에 나가셨던 분들 보면 얘기를 네. 들어보면 그나마 좀 통제가 덜해가지고 네.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간 것만큼 매 주마다 보고를 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좀 주문이 챙긴다 싶으면 바로바로 네. 어떻게 하나 자기네들이 중앙정치부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의 생계는 점점 북한 말로 얘기하면 모가지를 쪼르는 거죠. 네. 모가지를 쪼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베이징에서 탈북한 사람 얘기입니다. 보건성 1국이라 그러면 이제 어떠세요?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성 1국의 존재를 알고 계셨죠? 아우, 당연하죠. 이 정도면 거의 네. 진짜 한국에서 거의 대통령급 이상으로 네. 이분이 이 정도 올라갈 정도면 출신도 좋고 네. 실력도 괜찮지만 네. 워낙 북한의 엘리트들이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자, 보건성 1국 출신이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장수연구소,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외교관 신분을 갖고 일하던 사람이 이제 탈북했습니다. 네. 일본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보건성 1국 출신인데다가 장수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했었대요. 예전에 이름이 이랬었나 보죠? 네, 만순강 연구소. 김일성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김일성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위한다 해가지고 네. 이 이름이 만수무강으로 되면서 김일성 일가에만 집중을 하다가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자기가 또 하나의 또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가족들까지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네. 사목급 라인들은 여기에서 치료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정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무병장수하고 싶고 한데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곳에서 있다는 게 결국 김정은 주변에 접근이 좀 가능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근무했으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모든 인민을 평등하게 대하고 다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인데 네. 그런 정부의 행정기구, 우리 보건복지부가 보건성일 텐데 네. 거기에 일국이 어떻게 그 나라 최고 지도자를 위한 조직모로 됩니까? 네. 북한의 큰 모순이죠. 인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제1국이면은 네. 전체 인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보건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네. 문제인데 거기에서 저는 연구소를 만수무강 연구소, 장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 최고 지도자를 위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장비를 수입했다. 네. 이거는 하나의 사회주의의 큰 모순 아닌가요? 공산주의 이론대로 들어가 봐도. 그래서 저런 건 우리가 네. 좀 많이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도 보건성 1국의 존재, 바로 그 1국이 김정은 일가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의사시니까 아는 거 아니세요? 어떠세요?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고위직이다 보니까 네. 이 안에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외부에서 약품이 들어와도 네. 제일 먼저 김일성이나 김정일, 네. 김정은을 위해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먼저 고위직 간부들에게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장군님께 일단은 치료에 문제가 없겠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걸러지는 거는 연구소에서 네. 중앙당 간부들한테 먼저 약을 씁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친께서 어느 직급이 있으셨는지를 공개하셔도 되나요? 네. 네, 중앙당 네. 네네 어디까지 아. 부부장급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황장엽 네. 선생님을 우리로 망명시킬 때 했던 분이 옛날 켈러 부대의 이연길 선생입니다. 네.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른께서 그 전에 저한테 이런저런 공작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의약품들은 우리 유통기한이 있죠. 그렇죠. 그거다 지나면 약국에 수거해 갑니다. 네. 수거해 가는 걸 이거를 이제 찾아가서 그 창고 비용이나 또 폐기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걸 달라 그러면은 또 준답니다. 또 네. 처리 비용이 있어요. 그걸 잔뜩 모으면 컨테이너 하나가 된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음식물도 그렇지만 유효기간 딱 지났다고 그 다음날 먹으면 이거 먹고 죽지 않잖아요. 네. 의약품 같은 건 한 1년 정도 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그걸 들고 가서 중국에 이제 컨테이너 받아가지고 네. 그걸 중국 탈북자나 조선족들, 북한 들어간 사람 통해서 뿌려주면은 그거를 서로 받으려고 그걸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작을 하셨다는데 근데 네. 그 중에 좋은 약품들은요. 네. 바로 저런 연구소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우리가 좀 뭐 좀 하려고 하는 게 절로도 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자, 하정대副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하셨으니까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라는 것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데 이제 탈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쉬쉬하고 있다. 이제 다 알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 현재까지는 대표부에서 2명이 나온 걸로 돼 있죠. 예. 네. 지금 제가 베이징에서 특파원을 할 때는요. 네. 그 대사관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북한으로 네. 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 하면 대사관에서 네. 그때 전체 기자들을 외신 기자를 다 불러모으거든요. 그때 네. 우리 남쪽 출신의 기자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고 아, 대사관 안에 들어가 보셨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직접 밖에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만나기 네. 어렵고 다만 이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고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유학생 이런 사람들은 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에서 직접 저기 대사관에 근무하는 또는 영사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탈북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그 전까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아주 그 인질로 또 가족이 북한에 또 남아있고 최근에는 이제 인질화가 안 되고 있지만은 네. 전 가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전에는 다 인질이 남아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성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유학생들만 물어보더라도 네. 자기 조국에 대한 그런 애국심 이게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있었던 생각들이 고위층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일반 주민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겠죠, 이동영 차장. 이제 네. 오늘 공개된 소식 보니까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한 매체의 설명인데 북한에서도 점을 많이 본다. 특히 탈북 문제로도 점을 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예,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데일리 NK라는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앙당,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노동당 간부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이사, 그러니까 네. 탈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사는 언제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점쟁이는 또 무속인은 네. 언제쯤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직급,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용도 받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네. 어떤가요? 정말로 점을 봅니다. 신기하게 다 맞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쩜 저렇게 딱 맞히나 했는데 네. 근데 북한에서는 어차피 뭐 남녀로서 불구하고 간부들이 먼저 보니까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아, 저도 보고. 그러면요. 보통 이제 이사 갈 날, 그러니까 길이를 찾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도 뭐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탈북 문제를 놓고 한다. 그러면 내가 탈북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이거- 그런 건가요? 거의 이거는 100%다 봅니다. 아, 왜- 탈북을 앞두고요. 네. 그럼 그리고- 조수아 선생님께서도 탈북 전에 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네. 뭐 탈북 전에는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네. 미신으로 네. 나갈 때 소금을 뿌리고 나간다 그러면 귀신이 싹 먹어버린다 해가지고 네. 문제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장군님께서 뭐 이번에 그 중앙당 간부들 약간 그룹화식으로 한번 된통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간부들이 먼저 봅니다. 아 내가 오늘 장군님한테 걸릴 수 있을까? 네. 안 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제일 먼저 그 주민들에게 먼저 물어옵니다. 네. 너네가 점을 치게 되면 네.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상의 한국 남조선하고 똑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너네가 보게 되면 남조선이 우리를 향해서 웃는다. 비웃으니까 아하. 너네 보지 마라. 그래서 노동당 간부들은 자기네는 보면서도 주민들에게 네. 아 이거 쥐씨가 내렸는데 몰래 보시라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결혼이나 건강 문제 같은 통상적인 궁금함, 자신의 네. 앞날에 대한 궁금함에서는 한 10,000원 정도를 받는데 탈북 문제로 물으면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 왜냐하면 탈북은 네. 이게 우리가 사회주의 그 개구리처럼 울타리 안에서 네. 외부로 나가는 거는 벌써 우리가 그
그냥 중국을 건너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대륙을 건너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란 큰 네. 대륙을 넘어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바깥상을 가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되고 네. 걸리게 되면 상대가 모두를 다 죽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일단 점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이어지는 이 엘리트층에 대한 탈북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손소 변호사님. 네. 이번에 IT 전문 학생까지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부모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일컬어서 이제 이른바 유학형 탈북이라는 그런 명칭을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미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4살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꽤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는데 이제 그 정보기술 관련된 IT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북한에서 남조선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 해라 라고 이제 그 한국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야기를 찾아왔더니 네. 그 부모가 중국에서 이 학생이 사망한 것처럼 이제 그 북한 당국에 보고를 해서 네. 탈북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는 사망한 사람으로 좀 처리가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지금 북한에서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이제 그 소식통 대북 사업가가 이런 말을 또 전했는데 그 베이징에서 만났던 그런 북한의 그런 그 노동당 간부가 네. 그 조선이죠. 북한은 이제 침몰하는 배와 같으니까 자기 아이를 보내겠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그 남한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면은 이제 그 좀 잘 좀 챙겨달라라는 네.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최근에 네. 이런 자녀들의 어떤 그 미래 교육 관련돼서 탈북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 실제 이런 흐름이 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중국에 나와 있는 그 접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평양식당이라든지 모란봉 식당 뭐 네. 이런 분들 그 부모님들 보게 되면 네. 너희가 나갈 수만 있다면 중국에 나가라. 북한에 있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 부모님들 자체가 자녀분들을 밖에 나가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올 한 해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몇 년 정도 계획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시간을 오기만을, 이런 순간을 오기만을 자신들은 계속 기대하다가 정말 지금의 상황이 딱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네. 부모님이 그냥 맞물려서 보낸 거죠. 아마 외국으로 수학 여행 보냈을 때도 돈을 네. 많이 썼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북한에 사시는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더 큰 차원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한 무역 제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홍샹그룹이라고 저희가 며칠 전부터 몇 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은 케이크일 뿐이고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한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완샹 유한공사라는 데가 큰 데라면서요. 예.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홍샹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지역에 기반을 둔 네. 라오닝성과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단둥시에 네. 기반을 둔 그런 중소기업체라고 하면은 이 완샹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도 전체 500대 기업 중에 125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우노, 네. 우노의 재산이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 무려 24위 안에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회사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네. 북한하고 해산에 있는 청년동맹하고 같이 맺어가지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구리를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수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홍샹그룹하고 전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이 구리광산 이거를 통째로 해서 2026년까지 독점으로 우리가 수입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정도인데 그러면요 여기는 훨씬 더 크고 뭐 124위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라면 미국하고 합작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도 이건 뭐 유엔 제재에 걸린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올해 3월에 네. 오바마가 발동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그동안에는 이제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뭐 무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북한에 수출을 했거나 관련이 됐으면은 제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게 추가가 됐었냐면은 북한하고 일반적인 뭐 광물질 무역을 하더라도 네. 그 업체가 만약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네. 있다면 네.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아니면 뭐 저축해 놓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샹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네. 전 세계 10여 개 회사에 공장만 40여 개가 됩니다. 네. 전체 연간 매출액이 약 20조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네. 자동차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도산한 기업을 네.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저런 것들이 그대로 입증이 된다면은 미국에 네. 있는 재산을 동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하고 자동차 사업도 같이 하고 중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라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모비스 같은 아주 굴지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만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불법적인 것이 나와서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네. 최초로 진짜 여기 뉴스 탑10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버지가 석탄 부문을 책임지신 부부장급 석탄 공업상 쪽에 계시는 분인데 네. 그 실제로 전화 집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지방에서 탄광돼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네. 아버지가 그 북한에 있는 탄광들을 총괄하신 분이셨는데 네. 실제 탄광에서 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석유가 나오니까 기술이 없어 못 캐는 거예요. 석탄이 나와야 되는데 석탄이 안 나오고 석유가 나오니까. 아니 북한의 탄광에서 석탄이 안 나고 석유가 예. 나와요. 그건 또 처음 듣는 그래서 얘기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지시라든지 내려오는 지시가 이게 네.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안 되니까 네. 아마 중국 쪽에 있는 그 뭐 북한의 노동자들이 먹어야 되면 일단 쌀이라든지 네. 식량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하니까 중국 쪽하고 무역을 맺고 그러면 네. 중국 쪽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근데 지금 현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기업이 대한민국이 손을 쓰지 않으면 네. 북한에 있는 광물질이라든지 좋은 그런 정말 모든 광산, 뭐 네. 탄광 이런 것들은 중국에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죠. 네. 자, 그거는. 일단 저 석탄 탄광 안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뭐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뭐 누군가가 일본이 와가지고 왜 채굴권, 금광 채굴권 다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일이 북중 간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그 비슷한 건으로는 그 전에 그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 많이 갔다 왔다 할 때 서해에 큰 유전이 있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현대 간부들이 명예회장 주저앉히라고 애를 먹었다는 얘기 하신 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완샹그룹이죠. 이걸 보면서 지금 떠오르는 게 지금 저 구리광산을 큰 걸 샀겠죠. 투자를 했을 텐데 아마 저거 사서 요즘 굉장히 애먹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광산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전부 다 석유가 폭락, 석유가 떨어지니까 광물 자원 다 폭락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 광산 가격도 떨어져서 아마 완상이 애를 먹었을 텐데 네. 지금 미국을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법무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대북 제재 법안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법안으로.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서 법무부가 지금 움직이면서 맨 처음에는 홍상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완상을 잡고 들어가는데 네. 홍상을 잡았을 때 같은 시기에 우리 아산 정책연구소에서 그걸 케이스를 잡아 연구를 해서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라고 끌어주면서 같은 시기에 지금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겠다는 걸 던져가지고 중국하고 네. 지금 상당히 내고를 하면서 네. 몇 개 기업을 아마 몰아칠 겁니다.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이게 아마 있다는 저기 얘기겠네요. 디젤 자동차 그 독일계 회사들이 뭐 조작했다가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아마 중국 기업들을 굉장히 애를 먹이기 위해서 흔드는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보도 자료들이 우리 정보기관이나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도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아마 상당히 파워 게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정훈 위원이 이제 설명한 것 중에 즉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네. 중국하고 이렇게 네. 서로 이제 무역 관계 그러니까 직접 핵 개발과 직접 연관이 없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한 20-30개 네. 기업이 걸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완샹 그룹일 가능성이 꽤 큰 회사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아주 중앙 정부에 손을 댈 수 있는 기사다. 그런 기업이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아까 125위라고 하는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이게 이제 절강성에 원래 본부가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절강성의 당서기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시진핑이 시진핑이 했었죠. 과거에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아주 잘 아는 그런 거기에 있는 오너하고 네.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시진핑이 미국에 여러 번 방문을 할 때 네. 직접 그 오너가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과거에 공개적으로 네. 이 회사는 법을 지키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선진 기업이다. 이렇게 네.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령 미국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이거를 자기가 처리하기 어렵지
않는 한, 그런 네.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완샹그룹이 제재를 중국 내부에서 처벌을 받는 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은 일들이 물 밑에서 또 벌어지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의 마음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조수아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하종대 부국장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